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작의 대마왕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사례를 볼 때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거 조작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그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늦어지면서 또 이 윤석열을 옹위하는 세력의 반발이 갈수록 끈질겨지면서 탄핵 직후 벼랑에 몰렸던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상승하거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좁혀지다 못해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넘어서 50%에 육박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측은 주로 여론조사 공정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공정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연초에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계기로 힘을 얻은 열광적인 윤석열 지지층 극우 세력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대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 급상승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주피를 맡고 있는 아시아투데이로부터 의뢰받은 조사인데요. 지난 5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아시아투데이는 대단한 여론의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이냐 극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상목 보고 윤석열 체포하지 말라. 이런 사설을 또 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론평판연구소는 고성국 씨가 오너인 고성국 TV로부터도 여러 차례 조사를 의뢰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어떻습니까? 2019년 4월 20일 MBC가 이 여론조사 공정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고 극우 개신교 단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도했었지요. 여론조사 공정 설립 당시의 대표와 사내이사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간사 출신이고 이들은 그동안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개최해온 여러 기자회견 집회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공정의 여론조사는 보수적 지향이 뚜렷한 그런 결과를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공감TV가 특종을 냈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여론조사 공정이 과연 법적 요건에 맞는 여론조사 회사인지 찾아가 본 것입니다. 네, 서정필 기자 등이 찾아가 봤는데요. 우선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론조사 회사 만들기만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회사도 조건이 있어요. 일단 전화면접 조사 시스템이나 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외주를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자기들이 설비를 갖지 않더라도 외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석 전문 인력 3명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 때에는 이 사람들이 3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그 증빙도 해야 됩니다. 5명 이상이 일을 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이. 그리고 연간 1억 원 이상 여론조사 매출액이 있어야 되는데 설립 1년 미만이면 5천만 원으로 좀 기준이 떨어집니다만은. 자, 그리고 조사 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무소와 상근 직원 5명의 포커싱을 하고 이제부터 여론조사 공정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그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어제 열린공감TV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면 해주겠습니다. 네. 상근 직원 5명 근무하기면 작겠네. 8평이면 책상 놓고 저희 상근 직원 5명 근무하려면 적자. 왜냐면 그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특자 같이 뭐 이런 것들 책장이라든가 뭐 서류 한 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은 글쎄 내가 볼 때는 좀 선생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기 혹시 여론조사 공정 출근 잘 안 합니까? 여보세요? 여론조사 공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누구시라고요? 그 유튜브 보도 채널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열린공감TV하고는 인터뷰 안 합니다. 다른 605에 무슨 여론조사 회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없어가지고 혹시 605호요? 예. 그거는 얼마나 오래전에 진짜인데 언제
K모그 맞아요. 거긴 진짜 오래됐어요. 취재하러 온 기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건물에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라는 데가 입주해 있는지에서 KOPRA가 있는데 KOP라는 데는 없고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그런 데도 없는 거죠? 이게 선생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여기 702호에 혹시 그 여론조사 업체인데 KOPRA라는 업체가 입주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기 중앙현관에 보시면 그 입주업체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입주 안 한 겁니다. 거기 없으면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생 많이 했네요. 열린공감TV와 서정필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론조사 공정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이 두 회사는 최근 조사뿐 아니라 과거 여러 조사에서도 윤석열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한 조사 결과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공정사무실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2025년 1월 3일자 등기 작은 소포 봉투만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아마도 당시 취재한 상황까지 살펴보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사람의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그 사무실이 3명 정도만 근무 가능하다고 합니다. 5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 평수 자체가 사무실 면적이. 자, 이번엔 또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곳에 가봤더니 이 7층에 입주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해당 호수의 입주사 이름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 우리 건물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몇 호에 어떤 단체나 회사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없었대요. 그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은 아닌가 해서 또 이사 간 곳으로 알려진 회사로 갔는데 서울 마곡동에 있는 한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갔더니 다른 회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층 안내 데스크를 지키는 경비원분에게 물어봤더니 현관 입구에 있는 입주업체 명단에 없으면 없는 것이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다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회사에 물어봤더니 상근자가 무조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당연히 이 5명은 이름만 올리면 안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증명까지 돼야 합니다. 게다가 또 상근자 중에 3명은 전문가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요건을 또 갖춰야 한다는 말이죠.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 혹은 사무소를 옮겼을 경우엔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론조사 공정이라든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모두 현격하게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무소와 인력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등록 기준은 분석 전문위원 3명을 포함한 5명이 상주하는 상근 직원을 갖춰야 하고 당연히 그 5명이 일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갖춰야 하는데 상주 인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열린공감TV의 취재 결과입니다. 얘네들은 하여간 법을 싸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네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이 정국의 어떤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2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마중물이 돼서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중물 역할을 했던 그 여론조사 회사의 실태가 이러합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의 사례가 잊히기도 전에 말입니다.